속보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구속 적부심 기각 땅땅땅. 자, 윤석열이 신청했던 구속 적부심, 더구나 수험지법에서 자 조희대가 꽂아 놓은 그 판사들이 이건 도저히 안 되겠는데 결국 윤석열을 다시 그 서울구치소로 보내버렸습니다. 박수! 오늘도 좋은 소식 물고 온 파랑새입니다. 언론 속에서는 강선우, 이진수 후보자에 대한 비토가 살벌하게 쏟아졌는데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역풍일 것이다. 언론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지만 오늘 나온 한국갤럽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조사를 보니 와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긍정 64%, 부정 23%, 유보 12%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주보다 1%포인트 소폭 상승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는 보수 매체들의 기대와 다르게 전혀 역풍이 불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현재 국힘 지지자들이 전화 면접에서 윤석열 지지자인 걸 감추기 위해 중도층이다. 자, 이렇게 응답을 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랬나 보수층이 진보층보다 45명 적게 표집이 되었고 반면 중도층이 압도적으로 가표집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보수층에서 나는 중도인데요? 이렇게 응답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 중도층의 국힘 지지층이 10% 정도 유입이 된 게 아닌가. 최근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진보 소년과 아주 비슷하게 나오던 중도층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한국갤럽에서는 중도층에서 젠프가 못한다, 잘한다가 상당히 낮게 나옵니다. 젠프가 못한다가 20% 이상을 넘어선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 아무튼 결론, 강선우 역풍은 없었다. 오히려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 김건희 특검이 정말 큰 거 하나 적발했습니다. 바로 서울 양평 관련해서 국토부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수사에 대응하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는 수사 진행을 미리 알고 말 맞추기를 한 것이죠. 심지어 주무부처도 아닌 김성교가, 국힘의 김성교가 보좌진을 통해서 야, 수사 상황이 들어오는 대로 나한테 공유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특검 안에, 김건희 특검 안에 한마디로 뿌락치들이 있다. 그걸 물어봐서 알려주면 나한테 보고하라. 이렇게 요구한 것이죠. 이는 수사 방해입니다. 수사가 어디로 가는지 미리 알고 대응하겠다는 것이죠. 이건 엄청난 수사 방해 혐의가 될 수 있겠죠. 자, 용의자가 수사 진행을 미리 알고 대처하겠다. 이거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특검은 김성교에 대해 수사 방해 혐의를 검토하겠다 밝혔습니다. 사실상 이건 뭐 빼박이라서 아마도 또 이게 혐의가 하나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모스탄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소년원 수감설, 부정선거, 중국 혐오, 부추기 등등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중국 혐오가 문재인 정권 2년차 패미정당 프레임과 함께 동시에 들어온 구들의 공격이었습니다. SNS, 틱톡, 소추 등으로 빠르게 중국 관련 영상을 공유해 티벳의 자유를 원합니다. 우리는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티벳의 자유를 원한다. 홍콩을 응원한다. 홍콩의 독립을 원한다. 등등 중국 혐오 발언. 지금은 더 발전해 한국 선거에 중국이 개입했다는 등의 중국 악마화 작업을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즉 일본은 찬양하고 중국 혐오를 뒤집어 씌우는 이대남 포섭론과 함께 진행된 사이비 구구 세력들의 하나의 전략으로 시작된 것이죠. 이 중심에 애니첸과 모스탄도 중국 혐오를 부추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정말 뜬금포입니다. 경찰은 모스탄에 대해 사이비 수사대에 배당을 했다고 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고요. 경찰이 제대로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거짓말쟁이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을 소년원에 복역했다고 합니까? 이건 그냥 밝혀줄 수밖에 없는 대놓고 가짜뉴스를 한 것이죠. 빠르게 잡아 넣던가 추방하던가 해야 된다라는 말을 드리고, 자, 그리고 지금 보이는 모스탄 지지자들, 알고 보니 윤어게인 신자유연대였는데 이들 인천공항 입국대에 불법 시위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 시민들 통행이 방해된다, 나가라 해도 욕설을 하면서 계속 불법 시위를 이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시법 위반으로 인천공항 공사가 이들을 고발했습니다. 즉 주동자에 대해 처벌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 말을 드리며, 자, 그렇다면 안정권이 혹시 걸리지 않을까? 저는 지금 야당이 공직 후보자를 검증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럴듯한 말로 의혹을 만들어내서 한 명의 헌신적인 공직자를 모욕하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먼저 자료 제출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자면은 오전에 자꾸 야당에서 주식 관련 자료 제출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오해하실 것 같은데 주식 관련해서 자료 제출을 안 한 부분은 현재 없는 것 같습니다. 뭐 하루치만 주식 거래 내역 제출했다라고 했는데 첫 페이지에 보면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도별로 다 날짜가 기재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다만 키움증권 외에 다른 계좌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오전에 물으셨고 그거는 확인해서 알려드리겠다 말씀하셨는데 확인되셨습니까? 네, 점심시간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까지 거래했던 증권 계좌가 하나 있어서 거래 내역을 뽑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은 자료 제출 관련해서는 다 해소가 되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되고요. 그 재산 관련해서 계속해서 논란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이제 분들이 계신데 제가 후보자의 인사청문 자료를 보면서 느낀 거는 정은경 후보자도 그렇고 배우자분도 그렇고 흔히 말하는 부귀영화를 쫓아서 살아오신 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후보자는 서울대 의대 졸업하고 주변의 개업의 동기들은 수억에서 수십억씩 버는 동안 보건복지부에 들어와서 31년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공직생활 25년 차가 넘은 시점에 차관급 질병관리청장이 됐는데 그때 급여가 1년차 전문의 남짓이나 될까 싶습니다. 돈을 쫓아서 살아오셨다면은 다른 선택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 왜 돈 많이 버는 의사 대신에 공공정책 다루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으로 사셨습니까? 보건의료 정책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큰 보람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능가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저는 후보자가 정말로 지금까지 사회에 헌신적으로 또 무해하게 살아온 분이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는 억측을 제기하는 거는 아무리 이 자리가 국회지만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전에 야당 의원님들이 하신 질의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쭙겠는데요. 하나는 배우자가 하림 주식을 과거에 거래한 적이 있는데 하림은 돼지열병과 조류 인플루엔자 관련주다. 후보자가 질병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정보를 줘서 매수하고 매도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제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주식 거래 내역을 보니까요. 배우자분이 할인 주식을 매수한 거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딱 5번이고 매도한 거는 2021년에 딱 2번. 지금은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야당 의원님의 주장이 사실이려고 하면은 돼지열병이나 조류 독감이 발생했는데 아직 뉴스에 나오기도 전에 후보자가 그 정보를 미리 알고 거래를 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실 있습니까?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네. 후보자 재직 시절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이 2020년 11월인데요. 코로나로 정신없던 후보자가 조류 인플루엔자까지 신경 쓸 여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2020년 11월 전후로 해서 주식 거래 내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돼지열병은 후보자 재직 시절에 2019년 9월에 발생했는데요. 후보자가 할인 주식 매수하기 시작한 거는 2018년으로 훨씬 이전이고 발병한 시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2021년에도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매수 시점, 매도 시점이 방금 말씀하신 질병들하고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몇 가지 단어를 갖다 붙여가지고 마치 어떤 내부자 거래를 한 것처럼 이렇게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고 멀쩡한 공직자한테 오명을 씌우고 정상적인 주식 매도를 무슨 죄를 저지른 것처럼 매도하는 것이 과연 이 인사청문회의 본질에 부합하는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할인 주식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돼지열병은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질병청하고 연관이 없는 질병이고요. 조류인플루엔자는 사람에게 감염이 되기 때문에 정보를 공유를 합니다. 근데 아까 지적 말씀 듣고 확인을 해봤더니 매도했던 시점은 2021년 6월 16일 하루만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는 정보는 전혀 없었고 질병청에도 통보된 그런 공문은 없었습니다. 그때 농림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당시 5월 11일 날 심각 단계를 오히려 관심 단계로 나눠서 낮추는 상황이어서 여름에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자체가 거의 없다는 말씀드리고 매도 시기에는 그런 정보가 전혀 이용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봐도 아무런 관련성이 없습니다. 두 번째, FTEN이 주식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삼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나노 섬유를 취급하는 기업이고 미세먼지 차단망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식 관련해서 지금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거는 첫 번째 이거 뭐 직무 관련성이 있는 거 아니냐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 보건복지부 관련자로서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이거를 샀다 팔았다 한 거 아니냐라는 두 가지인데요.
근데 첫 번째와 관련해서 공무원이 직무상 이해상충을 판단하는 거는 개개인이 자의적으로 직무 관련성 있다 없다 판단하는 게 아니라 공직자윤리법상 인사혁신처가 공직자가 보유한, 가족이 보유한 모든 자산에 대해서 직무 관련성 심사를 하는 것이죠. 네. 이 주식 관련해서 2017년에 인사혁신처가 심사했습니까? 네, 2017년에 직무 관련성 심사 받았고 없음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 이렇게 판정을 받은 주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산 신고를 제대로 했고 인사혁신처가 법령에 따라서 심사를 했는데 직무랑 아무 관련이 없다. 네. 이렇게 한 주식을 보유하고 거래한 것이 무슨 문제인지. 지금 국민 1,500만 명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공직자가 법률에 따라서 주식 거래를 하는 게 마치 무슨 불법이고 굉장히 무슨 죄악시되는 일을 한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후보자께서 보건산업과장을 할 때 이 FT ENE가 보건산업과 관련해서 무슨 혜택을 본 게 아니냐라는 취지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직무 관련성에 연관이 있는 회사입니까? 네, 저희도 정보를 찾아봤는데요. 그때 투자했던 거는 가스터빈 필터 미디어를 납품하는 투자라고 보도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2010년에는 보건산업기술과장에 재직을 했지만 FT-ENE하고 그 산업 분야나 연구 분야가 전혀 아닌 분야이고 국가 R&D 지원 이력이 없음을 복지부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